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진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한국 나이 같았으면 제가 이제 40살이 되는 건데 이상해. 만 나이 덕분에 아직 30대로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어서 새해가 되면 나이를 먹어서 막 기쁘지만은 않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나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이상 안 하게 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설명, 자기 변명을 확실히 좀 덜 하게 됐습니다. 나 옛날에는 왜 그렇게 자꾸 나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거는 말은 힘이 되게 강하기도 한데 생각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 그런 거를 나이 먹으면서 조금 더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의 마음을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어떤 말로 설명을 하는지 그거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게 묻어있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사는 모습,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저 사람의 말보다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알다 보니까 저도 뭔가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뭐 설명하는 그런 말들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진짜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무성영화처럼 보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오디오를 끄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 근데 그게 꼭 사랑이라는 관계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때도 저는 무성영화 같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조금 투박하게 하거나 뭐 직설적으로 하거나 그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사람이 제대로 보려고만 하면 알아주겠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또 나이 들어서 되게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음인 것 같아요. 가끔은 물론 과음합니다. 어릴 때 젊을 때만큼 이렇게 술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라던가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 술을 좀 과음을 많이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는 저는 술 먹은 다음날 내가 전날 무슨 말 했지? 아, 그 말 내가 왜 했지? 아, 이렇게 주접을 떨었지? 아, 막 이러면서 후회가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후회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별로 후회할 일이 아니더라도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안심이었던지. 아, 내가 어제 진짜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다들 술김이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건데 그냥 후회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지금 후회를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나이를 먹으면서 물론 안 친한 사람이랑 뭐 술을 마실 때도 있고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그 찝찝함과 그 정말 너무 그 후회되는 그 마음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좀 과음까지는 그렇게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체력이랑도 물론 연관이 있는 말이지만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일 온전한 하루를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뭔가 균일하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제 업무 성취도든 뭐 관계든에서든 항상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좀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또 과음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또 좀 달라진 점이에요. 세 번째,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하지 않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싸움이에요. 제가 성향상 뭐 엄청 쌈딱이거나 뭐 약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다 참거나 그러는 성향도 또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고 커지면 저도 같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래서 뭐 부딪히는 사람이 그래도 있긴 있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냥 좀 참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말도 다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특히 조금 참는 성향이신 분들은 그런 자신의 성격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의 또 절친 중에 누가 나쁘게 말해도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되게 참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당연히 자기 그런 성향이 너무 싫다,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저도 그래 좀 너도 어디 가서 네가 할 말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10년 넘게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 승자는 이 사람인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이 사람이고 결국 이기는 거는 이 친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한번 싸우면서 감정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서로 불편해져요. 그 싸움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또 나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특히 업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 쟤 약간 진짜 성격 장난 아니야, 약간 미친 애야, 이렇게 소문나면 날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친구가 굉장히 영리하게 사회생활 잘한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점점 나이 들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부당한 일이 있으면 물론 그게 왜 부당한지, 나에게 그게 억울하게 책임이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또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이 다 맞아, 이게 왜 틀려? 맞지 내 말 다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미성숙하고 어린 자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맞아, 안 싸우는 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 세상을 보는 눈, 이해하는 눈이 약간은 넓어지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부딪히는 거, 그런 거는 정말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안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조금 덜 흔들리게 돼요.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성취욕,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남의 비판에 더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어요. 근데 뭘 느끼게 됐냐면, 저도 남에게 뭐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줄 때, 물론 제가 뭐 현명한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을 되게 얕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일처럼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나에게 해주는 말이 진심으로 위하는 말일 수는 있어도 가장 현답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뭐 남의 평가를 귀 기울여 듣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만큼 저 남에 대해서 조언해주거나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말 아끼게 되고 조심스러워지는 거, 그런 거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은,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리셋 증후군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 뭐 환경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다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친구도 뭐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꼭 얘네랑 내가 뭐 영원히 가리라는 법은 없잖아,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 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있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미 성장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뭐 사회적인 뭐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만나는 사람보다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들 막 취직하고 막 일하고 뭐 애기 낳고 막 이러다 막 바빠가지고 연락 못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이렇게 리유니언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의 못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옛날엔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리숙하고 좀 찌질한 모습에서 약간 탈피를 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모습을 기억해주고 그때를 함께 이겨나간 사람들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월이 주는 소중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사람들에게 공들이고 정성 쏟고 마음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내가 소중하게 더 가져갈 수 있었던 인연을 나 살기 바빠가지고 많이 못 챙겼구나, 그거 다 자산인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친구에 되게 집착하다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 가벼운 인연이 좋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반대로 나이를 먹으면서 그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또 좋은 건데요, 세월이 주는 선물은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떤 완벽한 기준치가 있고 거기에 미달되는 내가 너무 못마땅했거든요. 나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항상 좀 자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좀 받아들이게 돼요. 아,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강아지도 그렇게 종류가 많고 다 다르게 생기고 체질도 다르고 뭐 걸리는 병도 다 좀 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근데 사람이라고 다를까? 사람도 어느 정도 내가 타고난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타고난 한계도 같이 존재하는 게 인간이구나. 내가 타고난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리고 좋은 시간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돌아가기 싫은 힘든 순간들도 있잖아요. 누구나의 인생에서. 근데 그걸 견뎌내고 살아주고 이렇게 버텨낸 내가 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딱 그 기특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그런 척하는 어린 친구들 되게 많대요. 이렇게 뭐 카드뉴스 같은 거 봤는데 뭐 금수저인 척, 뭐 원래 예쁜 척, 원래 날씬한 척, 원래 똑똑한 척, 원래 타고난 거 되게 좋은 척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지 못하면 내가 뭔가 하자 있게 태어난 인간인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뭐 40년, 38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그래야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나쁘게 작용을 하면 사람이 독해지고 오히려 막 소시오패스처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다 좋게만 살았어. 이게 부러운가요, 여러분? 약간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을 파괴시킬 만큼의 불행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선물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완벽하지 못한 조건을 타고났다라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에서 읽을 수 있는 거, 내가 바꿔나갈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명을 믿는데 운명이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는 신이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운명이라는 걸 내가 선물로 줄게. 어떻게 될지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한번 써봐. 이렇게 선물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운명도 제가 되게 재밌게 써나가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내년엔 좀 더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말이 저는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아, 나 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조금 더 사랑하면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듣는 회원님들 올해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해를 잘 이렇게 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잘 자요.